서울의 중심가에 위치한 은행, 평소처럼 여느 아침처럼 지점장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다. 오늘도 일상이 반복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점장 이현수는 항상 효율성과 조직에 중점을 두었다. 그의 업무는 끊임없이 바쁘고 고객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며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이현수는 특히 시간에 민감한 사람으로 고객들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시스템이 정해진 대로 잘 돌아가길 원했다. 직원들에게도 매일 똑같은 요구를 하며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날 아침 평소와 다른 일이 일어났다. 한 노인이 휠체어에 앉아 은행에 들어왔다. 그는 늙고 얼굴이 주름져 있었으며 그 외모와는 달리 매우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그의 휠체어는 낡고 손은 마치 많은 시간을 살아온 사람처럼 뻣뻣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엔 어떤 침착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지점장 이현수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모습은 익숙한 모습이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휠체어를 타고 오는 고객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런 고객들은 대체로 특별한 이유로 은행에 오는 경우가 많다. 그가 이 노인을 본 순간 약간의 짜증이 밀려왔다. 늦은 시간대에 고객들이 밀려들기 시작하는데 이 노인이 처리해야 할 일 때문에 대기 시간이 길어질까봐 걱정되었다. 저 노인 좀 치워요. 이현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는 직원에게 조용히 지시를 내리며 일을 빠르게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이 노인은 그저 은행의 대기석에 앉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특별히 요구한 것도 없었고 그저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은행의 분위기는 평소와는 조금 달라 보였다. 한편 이현수는 계속해서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며 머릿속으로는 다른 중요한 일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때 이 노인이 이현수의 눈에 띄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제가 잠깐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노인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현수는 다소 당황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잠시만요. 그는 짧게 대답하며 서류를 정리하며 그를 무시하려 했다. 그러나 그 노인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고 이현수는 점점 불편함을 느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은행 안의 경고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다. 모든 직원이 긴장하며 상황을 살피기 시작했다. 이현수는 얼른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화면을 스캔했다. 그 순간 화면 속에서 대체 불가능한 이름이 뜬 것이다. 이게 무슨 일이지? 이현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 노인의 정체가 바로 그 이름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가 바로 이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반전과 함께 급격히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현수는 자신의 무시가 가져올 결과를 직감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 진실을 알게 된 순간 과거와 현재가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을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현수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난 그 이름을 보고 그의 뇌는 순간적으로 멍해졌다. 그 이름은 단순히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금융계에서 유명한 인물의 이름이었으며 오랜 시간 은행과 기업들 간의 거얀 거래를 주도한 인물이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이현수는 속으로 되뇌며 스마트폰을 다시 확인했다. 그 노인이 이름만으로도 이 은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임을 깨달았다.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렸다. 지점장님, 상황이 이상합니다. 그의 부하 직원인 박 대리가 서둘러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긴장한 표정이었다. 그 노인에 대해 확인해 보니 그분은 정말 중요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는 큰 위기를 맞을 뻔했습니다. 이현수는 박 대리에게 스마트폰을 건넸다. 설명해. 박 대리는 빠르게 스마트폰 화면을 살펴보며 말했다. 그 노인, 바로 박진호 회장님입니다. 그분은 과거 금융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기업의 회장이었죠. 그가 마지막으로 은행과 계약을 맺었던 건 약 10년 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은퇴를 하셨지만 여전히 큰 재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번 은행을 찾아온 이유가 바로 우리 은행과 관련된 문제 때문인 것 같아요. 이현수는 머리가 아파왔다. 박진호 회장이라니 그 정도의 인물이라면 지금까지 그를 무시한 일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상상하기도 싫었다. 그리고 그가 은행에 왔다는 사실은 이미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가 알고 있는 무엇인가 중요한 일이 발생했다는 의미였다. 그럼 지금 저 노인은 무엇을 원하는 거죠? 이현수가 조용히 물었다. 박 대리는 잠시 고민한 후 대답했다. 저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요구한 건 단 하나. 우리가 다시 잘못된 계약을 맺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은행의 최근 몇 년 동안의 투자나 계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실수로 지나친 손해를 보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죠. 이현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박진호 회장이 다시 돌아왔다면 그가 요구한 것이 단순한 일상적인 은행 업무를 넘어서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은행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은행의 전자 시스템이 갑자기 붕괴되기 시작했다. 모든 화면에 경고가 뜨며 직원들이 혼란에 빠졌다. 이현수는 본능적으로 전산실로 뛰어갔다. 무슨 일이죠? 그가 물었다. 전산 팀장이 손에 땀을 쥐고 있었다. 지금 모든 계좌에 비정상적인 접근이 시도되었습니다. 외부 해킹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은행의 주요 거래들이 위협받고 있어요. 이현수는 충격에 휩싸였다. 해킹이라니. 박진호 회장이 은행에 나타난 바로 그 순간 이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이현수는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다. 무조건 그 회장과 연락을 해야 합니다. 이현수는 급히 박 대리에게 지시했다. 그가 은행에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하지만 그가 무엇을 알기 위해 왔는지 그가 요청한 것의 진실을 파헤쳐야 해. 박 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지점장님. 제가 바로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은행의 시스템이 갑자기 안정되기 시작했다. 직원들이 한숨을 돌리기 시작했지만 이현수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은행 시스템이 복구되었지만 그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할 것을 직감했다. 박 회장님이 말하는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한다. 이현수는 생각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은행을 돌아보았다. 지금은 그가 평소처럼 일관되게 행동할 때가 아니었다. 그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은행의 비밀과 그 안에서 얽힌 관계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다. 과연 이 모든 일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이현수는 계속해서 파헤쳐야 했다. 다음 부분에서는 박진호 회장의 요청과 그가 알고 있는 숨겨진 진실이 밝혀진다. 과연 이현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현수는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자리에 앉았다. 이제까지 일어난 일들이 모두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현실은 더욱 복잡하고 위험했다. 그는 갑자기 밀려오는 불안감에 압도당할 뻔했지만 곧 차분함을 되찾았다. 그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은행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박진호 회장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을 파헤쳐야 했다. 박 대리가 급히 들어왔다. 지점장님, 박 회장님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회장님이 지금 바로 저희를 방문하고자 하신다고 하네요. 이현수는 머리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잠시 후 회장실의 문이 열리고 박진호 회장이 들어섰다. 그는 여전히 그 나이 많은 몸을 힘겹게 이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그의 모습은 과거 그가 금융계에서 최고였던 시절의 위엄을 잃지 않고 있었다. 박 회장은 이현수에게 다가와 앉았다. 이현수 씨, 내가 말한 대로 지금 은행의 문제는 단순한 해킹이 아니다. 당신들이 모르는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어. 이현수는 회장의 말을 끊지 않고 경청했다. 박 회장의 말에는 중대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사실 내가 은퇴한 이후에도 내 네트워크는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너희 은행에서 이루어진 몇몇 대형 거래들이 이상해. 거래 당사자들이 바뀌거나 계약이 갑자기 취소되거나 심지어는 의도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 경우까지 있었어. 이현수는 충격을 받았다. 그가 알고 있던 은행의 거래들 중 몇몇은 박 회장이 말한 대로 의심스러울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까지 큰 위험에 처해 있을 줄은 몰랐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 은행을 조작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도하는 인물은 은행 내부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내가 제시한 자료들을 보면 은행의 주요 거래들 중 일부는 실제로 누군가의 은밀한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현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은행 내부의 부패 가능성, 그에 따른 금융계의 치명적인 타격,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회장은 단지 이 사실을 전달하려고 온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박 회장이 말을 이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 손에서 그것을 쥔 몇 가지 중요한 증거가 필요하다. 내가 은퇴하기 전 마지막으로 작성한 계약서와 관련된 문서들이 있어. 그 문서들은 이 은행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중요한 열쇠가 될 거야. 이현수는 그 문서들을 확보하는 것이 은행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얼른 박 회장에게 물었다. 그 문서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 문서를 확보해야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박 회장은 잠시 생각한 후 천천히 대답했다. 그 문서는 나의 개인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두었다. 그들이 지금 문서를 안전하게 지키고 있다. 하지만 문서를 받으러 가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어. 그곳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고 그 문서를 가지려면 극히 제한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현수는 박 회장의 말을 듣고 긴장했다. 그의 생각은 이미 그 문서를 얻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쪽으로 급격히 변했다. 그러나 그 문서가 바로 은행 내부의 부패와 그에 연루된 사람들을 드러내는 증거일 수 있다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졌다. 그럼 우리가 그 문서를 가져오면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현수가 물었다. 박 회장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그러나 그 문서를 가지고 오는 동안 우리는 끝없는 위협과 싸워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을 해결하려면 우리가 지금부터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이현수는 결단을 내렸다. 이제부터는 그가 할 일이 분명해졌다. 그는 박 회장과 함께 그리고 은행을 구하기 위해 반드시 그 문서를 찾아내야 했다. 그 문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과 그 문서를 지키려는 세력들, 그리고 그 문서를 얻으려는 이현수와 박 회장의 싸움이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현수와 박 회장은 은밀하게 작전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 문서를 손에 넣는 것만으로도 은행과 관련된 모든 음모를 드러낼 수 있다는 확신이 그들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문서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그 문서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모든 정보는 너무도 부족했다. 다만 하나, 박 회장이 말했다. 그 문서는 내가 은퇴하기 전 마지막으로 직접 작성했던 계약서와 관련된 자료들이다. 그 문서를 손에 넣으면 이 사건의 본질을 파헤칠 수 있을 것이다. 그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박 회장의 오래된 친구들이며 그들 역시 금융계에서 거대한 영향력을 미친 인물들이다. 박 회장은 그들을 신뢰했지만 이 사건이 이렇게 심각해질 줄은 몰랐다. 그들은 더 이상 박 회장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인물들이 아니었다. 이미 그 문서에 대한 욕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문서를 어디에 보관했습니까? 이현수가 물었다. 박 회장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직접 그 문서를 맡긴 곳은 은행 근처에 있는 은밀한 창고였다. 그곳에는 나의 비밀스러운 계약서들이 보관되어 있다. 하지만 그 창고는 그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다. 보안을 철저하게 해야만 한다. 이현수는 박 회장의 말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 창고가 그렇게 안전한 곳이라면 왜 이제서야 이 문서가 필요하게 되었는지, 그 문서를 가지려는 사람들이 왜 이리도 많아졌는지,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가 생각한 대로라면 은행 내부의 부패와 관련된 어떤 중요한 증거가 그 문서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럼 그 문서를 찾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뭐죠? 이현수가 물었다. 박 회장은 차분한 표정으로 답했다. 우리는 그 문서를 찾기 전에 먼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 도움을 줄 사람은 내가 은퇴 전에 알고 지낸 한 명의 친구다. 그는 지금 은행의 최고 보안 책임자 역할을 맡고 있다. 그의 도움 없이는 이 작전을 시작할 수 없다. 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 이현수는 의심을 품고 물었다. 박 회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믿을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상황도 복잡하다. 그는 우리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작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현수는 이제 그들이 선택해야 할 길이 하나로 좁혀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작전이 성공하려면 먼저 그 보안 책임자에게 접근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장애물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그들이 만나야 할 사람들은 모두 은밀하고 위험한 인물들이었다. 하지만 이현수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럼 우리가 그를 어떻게 만나게 될까요? 이현수가 물었다. 박 회장은 잠시 동안 침묵을 지켰다가 이현수에게 말했다. 그와의 첫 만남은 매우 중요하다. 그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우리의 적이 될지 아직 확신할 수 없다. 그는 은행의 최고 보안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의 입장에서 우리는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일 수도 있다. 이현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그 보안 책임자와의 첫 만남이 어떻게 될지, 어떤 위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모든 걸 걸고 그 문서를 손에 넣기로 했다. 은행의 운명과 박 회장의 명예가 달린 일이었기 때문이다. 좋습니다. 이제 그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손에 넣기 위한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하죠. 이현수가 결단을 내리자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하지만 기억해라. 이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아무리 우리가 옳다고 생각해도 그들에게 우리의 목적을 이해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현수는 박 회장의 말에 동의하며 그들의 작전이 시작되는 순간을 맞이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은행의 비밀을 파헤칠 용기와 모든 위험을 감수할 각오뿐이었다. 이현수와 박 회장은 결단을 내리고 그들이 찾고 있던 사람을 만나기 위해 첫 번째 단계로 발을 내디었다. 그들의 목표는 은행의 최고 보안 책임자 김태훈이었다. 박 회장이 은퇴하기 전에 알게 된 그 남자는 이제 은행의 중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현수는 이 만남이 평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들은 반드시 이 미로 속에서 길을 찾을 필요가 있었다. 우리가 김태훈을 만나는 장소는 은행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이다. 그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곳에서 만날 거야. 박 회장이 말했다. 이현수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다. 은행 근처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은 공공장소였지만 고급스러운 분위기 덕분에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않았다. 그곳에서의 만남이 성공적인 시작을 알릴 수 있다면 그들의 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김태훈이 절대로 그들의 의도를 눈치채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지에 대해 더 이야기해 봅시다. 이현수가 말했다. 박 회장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이현수에게 말했다. 우리가 김태훈을 만날 때 우리의 목적을 절대로 드러내지 말고 그저 일반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그가 믿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 확신이 서면 그때 그에게 우리의 계획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레스토랑에 도착한 이현수와 박 회장은 테이블에 앉자마자 김태훈이 등장했다. 그가 들어오는 순간 은밀한 긴장이 감돌았다. 김태훈은 고급 정장을 입고 얼굴에 자신감이 묻어났지만 눈빛 속엔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자리에 앉으며 말을 꺼냈다. 박 회장, 그리고 이현수 씨,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김태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 회장은 그 말을 듣고 약간 미소를 지었다. 그저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친구의 범주를 벗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현수는 조용히 박 회장의 말을 듣고 그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는 김태훈의 반응을 살펴보며 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파악하려 했다. 김태훈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도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말을 이어갔다. 그래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오셨군요.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왜 제가 이 자리에 앉아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태훈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경계가 담겨 있었다. 이현수는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었다. 그는 박 회장이 미리 준비한 말을 이어받았다. 우리는 지금 은행의 중요한 비밀을 파헤쳐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당신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상상 이상일 겁니다. 김태훈의 눈빛이 잠시 굳어졌다. 그는 그들의 말에 의심을 품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만큼 그는 모든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있었다. 그리고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현수와 박회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당신들이 말하는 문서, 그 문서는 나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서를 손에 넣으려면 내가 당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태훈은 결국 입을 열었다. 이현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그럼 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서를 손에 넣기 위해서는 당신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김태우는 잠시 깊은 숨을 쉬고 나서 마침내 비밀을 털어놓았다. 그 문서, 그 문서는 이미 누군가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당신들이 찾고 있는 그 문서, 나는 더 이상 그거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현수와 박 회장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이 지금까지 추적한 문서는 이미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갔다는 말에 모든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김태우는 그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덧붙였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서 그 문서를 되찾으려면 당신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이 따를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단순히 개인이 아니에요. 그는 은행의 주요 인물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현수와 박 회장은 김태훈의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그들이 추적하던 문서가 이미 은행의 주요 인물에게 넘어갔다니 그들의 계획은 이제 더 복잡해졌다. 김태훈이 말한 그 인물은 은행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단순한 임원이 아닌 은행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다. 그 사람이 누구죠? 이현수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들은 이미 많은 시간을 이 문서의 행방을 추적하는 데 쏟았고, 이제는 그 문서를 다시 찾기 위해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김태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결국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은 김재철, 은행의 이사입니다. 그는 내가 알기로는 이 문서를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그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박 회장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김재철, 그 사람은 내가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의 성격은 매우 치밀하고 목표를 위해선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는 사람이죠.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현수는 그 말을 듣고 심각하게 생각했다. 은행의 이사가 그런 중요한 문서를 손에 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문서가 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우리는 그를 만나야만 합니다. 이현수가 결심한 듯 말했다. 하지만 그가 우리를 받아들일지 확신할 수 없으니 접근 방법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박 회장은 이현수의 결정을 지지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김재철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그의 동선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그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이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김재철을 만날 준비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에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김재철이 이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이현수와 박 회장이 이 문서를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그를 추적할 때 그는 이미 한 발 앞서 있었군요. 박 회장이 말을 꺼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쫓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현수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말했다. 우리는 그를 추적할 겁니다. 그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우리가 꼭 밝혀내야 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김재철을 찾아내고 그가 숨기고 있는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마지막 전투가 시작된 것이다. 그들이 김재철을 추적하는 동안 김재철은 은행 내에서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추적하는 이현수와 박 회장의 움직임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그들이 어떻게 그에게 다가올지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이들에게 한 발 앞서며 그들이 더 이상 그를 찾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현수와 박 회장은 김재철이 어디에 있을지 추측할 수 없었고 그를 추적하는 데 있어 또 다른 장애물을 마주하게 되었다. 김재철은 이제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가 그를 추적하려는 모든 계획이 통할까요?
이현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박 회장은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다. 우리는 이제 그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할지 예측해야 합니다. 그의 다음 움직임을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현수와 박 회장은 김재철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김재철은 그들의 추적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은행 내에서 그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어디로 갔는지 추적할 수 있는 정보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그들의 마지막 단서인 한 통의 전화가 이들을 큰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그가 전화로 연락을 해왔다는 말은 이현수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우리의 계획이 이미 김재철의 손에 들어갔다는 뜻이죠. 박 회장은 얼굴을 굳히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어떻게 유인할지에 대한 예측을 해야 합니다. 김재철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그를 쫓을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추적은 계속되었다. 김재철은 은행의 중요한 회의가 끝난 후 고요한 외곽 지역으로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현수와 박 회장은 그가 반드시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우리는 그가 갈 곳을 예측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이현수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를 잡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를 추적하는 방법은 너무 직선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떤 함정을 준비하고 있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박 회장은 전략을 생각하며 말했다. 두 사람은 기밀스럽게 김재철이 숨겨놓은 장소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바로 그가 숨기고 있는 비밀을 밝혀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추적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김재철은 은행의 권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두운 거래에 연루되어 있었다. 그가 왜 이 문서를 손에 넣었는지, 그리고 그 문서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현수와 박 회장은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갔다. 하지만 그들이 쫓고 있던 그 문서는 단순한 기밀이 아니었다. 그것은 은행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였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단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김재철이 숨기고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현수가 말했다. 박 회장은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간은 많이 없습니다. 김재철이 이 문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이용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김재철의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움직였다. 그곳은 은행과 전혀 관계없는 외진 곳이었다. 그곳에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김재철은 은행의 이사를 맡고 있었지만 그의 숨겨진 목적은 그 이상의 것이었다. 그는 그 문서를 통해 거대한 금융 사기 계획을 실행하려고 했고 그것이 드러날 경우 은행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그 문서는 단순한 기밀이 아니었으며 그 속에 든 내용은 충격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걸 우리가 발견하면 박 회장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김재철이 이 문서를 가진 이유는 단순히 은행을 넘기기 위함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그 문서를 열기 시작했다. 그 문서에 적힌 내용은 그들이 그동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김재철은 은행을 넘겨서 큰 금융 사기를 일으키려 했고 그 계획은 이미 실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임무는 이제 은행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벌이려고 했던 범죄를 막는 것이었다. 우리는 반드시 그를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현수는 결단을 내리고 말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명확히 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김재철을 막을 수 있느냐입니다. 이현수와 박 회장은 김재철의 범죄 계획을 막기 위해 긴박하게 움직였다. 그들이 발견한 문서에는 단순한 금융 거래뿐만 아니라 고위층 인사들과의 연루, 그리고 은행의 자산을 획기적으로 바꾸려는 계획이 적혀 있었다. 만약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며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들은 김재철의 음모를 막기 위한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우리가 이 문서를 손에 넣었다는 사실을 그가 알면 그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를 막을 겁니다. 박 회장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를 쫓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함정을 마련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이현수는 침착해 말했다. 우리는 김재철의 계획을 막기 위한 정보를 모아야 합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장소로 가서 그가 숨기고 있는 진짜 의도를 밝혀내야 합니다. 두 사람은 김재철이 마지막으로 자주 가는 고급 호텔로 향했다. 그곳은 그의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그가 자주 방문하는 곳이었다. 이현수와 박 회장은 이곳에서 김재철과 관련된 사람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호텔에 도착한 그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했다. 호텔의 경비는 그들을 통과시키지 않으려 했고, 아무리 이현수와 박 회장이 자주 찾아온 고객이라 해도 그들을 막기 위해 경고를 보냈다. 우리가 돌아가면 그가 우리가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이현수가 침착하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그가 이곳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박 회장은 호텔 내부로 들어가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호텔 안은 고급스러우면서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현수와 박 회장은 각자 다른 길로 돌아가며 김재철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이때 이현수는 문을 열고 들어가던 중 우연히 김재철과 그의 중요한 협력자들이 있는 회의실을 발견했다. 그들이 대화하는 내용이 들려왔다. 이 문서만 손에 넣으면 우리의 계획은 끝나. 김재철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젠 은행의 자산을 변조할 준비가 다 됐어.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이현수와 박 회장은 충격을 받았다. 그들이 쫓고 있던 김재철의 계획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조금 더 기다리면 그가 문서의 진짜 가치를 완전히 드러낼 것이 분명했다. 우리는 그가 무엇을 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현수가 결단을 내리며 말했다. 박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우리는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용해야 할 때입니다. 그가 계획을 실행하려면 내부에서의 협력이 필수적일 겁니다. 두 사람은 김재철의 동료들 사이에서 정보의 고리를 끊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마지막 목표는 김재철이 은행의 자산을 손에 넣는 것을 막고 그가 연루된 부정행위를 세상에 공개하는 것이다. 그들은 김재철의 계획을 막기 위한 결단을 내렸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김재철의 함정에 빠져들게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었다. 이현수와 박 회장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한치의 망설임 없이 결단을 내렸다. 이제 그들의 싸움은 단순한 은행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와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싸움으로 번져갔다. 이현수와 박 회장은 김재철의 음모를 완전히 밝혀내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힘을 쏟았다. 그들이 호텔의 복도에서 발견한 대화는 그들의 계획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 충격적이었다. 김재철이 말한 문서는 단순한 금융계약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은행의 핵심적인 데이터를 담고 있는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고, 그 데이터를 통해 그는 한국의 주요 경제기관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될 예정이었다. 우리가 막지 않으면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김재철은 더 이상 우리와 협력할 사람이 아니다. 이현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계획이 실제로 실행되면 우리는 모두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우리는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한다. 그들이 떠나기 전 김재철과 그가 연결된 고위층 인물들 간의 대화에서 중요한 실마리를 잡았다. 아, 김재철이 마지막 단계라고 말했던 것은 사실 그가 가진 모든 자산을 결합시켜 한 번에 한국의 금융 시스템을 장악하려는 계획이었다. 이 모든 것은 단 한 번의 기회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현수와 박 회장은 김재철의 진짜 목적을 알게 되자 즉시 비상 연락망을 통해 해당 정보를 다른 관련 부서에 전달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문서에는 그가 숨기고 있던 모든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이를 통해 김재철의 음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중요한 사실이 있었다.
김재철은 이미 자신이 가진 모든 정보를 가지고 은행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여 모든 계획을 최종적으로 실행에 옮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가 가장 믿었던 것은 그 어떤 방해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는 확신이었다. 이제 우리가 그를 막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가 계획을 완성할 것인지 박 회장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힘은 너무 강력하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현수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의 마지막 실수는 그가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내부 인물들에게 있다. 그는 그들의 충성을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그들에게도 배신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김재철의 마지막 함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놓친 결정적인 실수를 찾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이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다. 바로 김재철의 가장 가까운 비서였던 한 여성이었다. 그 여성은 이현수와 박 회장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김재철이 이번 음모를 꾸민 이유는 단순히 개인적인 이익을 넘어서 그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였어요. 그는 결국 모든 걸 잃게 될 겁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김재철은 실제로 자금을 손에 넣은 후 그것을 통해 더 큰 권력을 얻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은행 시스템을 완전히 변화시켜 세계 금융시장을 장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가진 권력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단순히 돈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장악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이현수는 그녀의 말을 곱씹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욕망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게 될 겁니다. 박 회장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김재철의 모든 계획을 세상에 공개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손에 쥔 셈이다. 그들의 마지막 임무는 단 하나였다. 김재철이 계획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가 저지르려는 금융 범죄를 전 세계에 공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미처 예측하지 못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현수와 박 회장은 김재철의 음모를 완전히 끝내기 위해 최후의 결전을 준비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찾아낸 단서는 그가 마침내 밀고 들어왔던 데이터베이스의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이었다. 이 비밀은 김재철의 가장 큰 취약점을 드러내는 열쇠였다. 그들이 김재철의 행동을 추적하며 손에 쥔 증거들은 이제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그를 궁지로 몰고 있었다. 우리는 이제 그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그가 예상치 못한 함정이 있을 거야. 이현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젠 우리가 반격할 차례다. 하지만 그들이 잠시 숨을 고르던 순간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울렸다. 박 회장이 전화를 받자마자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그가 그는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를 넘어설 방법을 준비하고 있었어. 뭐, 그가 이제 끝까지 추격해온다는 건가? 이현수가 급히 물었다. 박 회장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네, 그가 떠난 후 모든 것이 변했다. 우리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김재철은 단순히 은행의 최고 권력을 넘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가 숨겨둔 진짜 계획은 더욱 복잡하고 그의 음모는 전 세계적인 경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마지막 계산을 막고 그가 숨기고 있던 결정적 정보를 세상에 폭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 이걸 빨리 끝내야 해. 박 회장은 손에 들고 있던 문서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김재철은 더 이상 우리를 상대할 여유가 없다. 그는 바로 자신이 세운 함정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중이다. 이현수는 신중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 함정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점에 있을 거야. 그의 실수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찾은 문서에 적힌 지침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김재철이 남긴 마지막 열쇠는 시스템의 심장부였고 그것은 그가 세운 암호화된 시스템의 핵심이었다. 그가 이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를 제어하려 했지만 동시에 그 암호 시스템의 설계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남긴 것 같았다. 이건 기회야.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가서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현수는 결단을 내리듯 말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가 그의 뒤를 밟아가면 그가 놓친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다. 단,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를 막을 수 있는 정확한 타이밍을 알아내야 한다. 그들은 이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운명을 결정짓는 싸움을 벌이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마쳤다. 김재철이 남긴 그 치명적인 실수, 그가 저지른 가장 큰 계산 착오는 바로 그 시스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점이었다. 그들이 도달해야 하는 장소는 바로 그 시스템의 중심, 그곳에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그곳에 도달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 바로 김재철의 마지막 함정은 그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그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치명적인 지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제 우리는 그 함정을 벗어날 수 있을까? 박 회장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다가가는 그 순간 그는 바로 우리를 처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야. 이현수는 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그가 우리를 막기 위해 무엇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에게 먼저 다가가야 한다. 그리고 그가 남긴 실수를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 그 순간 은행 지점장 김 씨는 무거운 침묵 속의 노인을 바라보며 정신없이 손에 쥔 서류를 던졌다. 그의 마음속에선 아직도 그 노인의 비하적인 모습과 무시했던 순간이 떠올라 부끄러움과 후회가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크기를 이해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때 노인은 조용히 그에게 다가왔다. 김 씨는 놀라움과 두려움을 느꼈다. 그러나 노인의 얼굴에는 분노나 불쾌함 대신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 미소는 마치 그동안 겪은 고통과 억울함을 모두 덮을 만큼 넉넉하고 부드럽게 다가오는 것이었다. 죄송합니다. 김 씨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저는 당신을 너무 쉽게 판단했네요. 제 행동을 용서해 주세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간단히 말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하죠.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그 순간 김 씨는 그 노인이 단순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칠 사람임을 깨달았다. 노인의 이름은 박기준. 그는 국내외에서 유명한 사회적 기업의 CEO였다. 수많은 기업들이 그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의 비즈니스 철학을 따르려 했으며 그는 장애인 고용과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다. 은행 지점장 김 씨가 상상도 하지 못한 그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 박기준은 김 씨에게 사업적으로 중요한 조언을 해주었다. 그는 말없이 은행 지점에서 나가면서 김 씨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회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었다. 그 후 김 씨는 박기준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자아 성찰을 시작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직장인이 아닌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장애인과 소외된 계층을 돕는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점차적으로 자신의 회사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갔다. 몇 달 후 김 씨는 박기준에게 다시 연락을 했다. 그는 박기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자신이 달라졌다는 것을 고백했다. 그들의 우정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두 사람은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프로젝트들을 기획하며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그로 인한 후회, 그리고 결국엔 성장과 변화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을 보여준다. 김 씨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고, 그는 이제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세상을 더욱 밝게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실수에서 배우는 법을 알아야 한다. 박기준의 말은 이제 김 씨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그날 이후 은행에서 다시 만난 박기준과 김 씨는 서로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세상이 좀 더 따뜻하고 이해심 깊은 곳이 될 수 있기를 두 사람은 매일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살아갔다.